우리가 배운 다이오드 방정식과 다이오드의 등가 모델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다이오드 회로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이오드가 주로 사용되는 응용은 정유기입니다. 정유기는 전압을 한 방향으로 흘릴 때 사용을 합니다. 다이오드로 정유기를 만들 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듭니다. half wave rectifier, full wave rectifier, 브리지 렉티파이어입니다. 이 회로를 각각 다이오드 특성을 고려해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다이오드로 만들 수 있는 기본 회로인 half wave rectifier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rectifier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정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유기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정유기는 전류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전류를 일정하게 흘러서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해주는 소자를 렉티파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렉티파이어를 만들 때 꼭 사용하는 소자가 다이오드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교류를 살펴보게 되면 교류는 플러스로도 가고 마이너스로도 갑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파동 전체를 다 렉티파이어로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게 아니고 반쪽만 사용을 해서 정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half wave라고 불렀습니다. half wave라는 것은 파동의 반만 사용한다고 해서 반파. 그래서 half wave rectifier는 반파 정유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반파 정유기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면 구성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여기에 전원 역할을 하는 AC 전압원이 있고요. 부하 역할을 하는 저항이 있습니다. 이 사이를 선으로 연결을 하면 전원에서 만든 전력이 부하 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운 다이오드를 중앙에 끼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면 다이오드를 그냥 끼우기만 했는데 이 회로는 half wave rectifier가 됩니다. 우리가 다양한 회로를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공부하는 회로에 이름이 붙어 있다. 지금 하는 것처럼 half wave rectifier와 같은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더 집중해서 더 정성 들여서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름이 있는 회로는 다른 회로를 우리 분석할 때 자주 보게 되는 회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alf wave rectifier라고 하는 거는 부하가 있을 때 그 부하에 들어가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다이오드를 집어넣은 회로가 됩니다. 자, 이런 다이오드 회로를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할까 한번 보면 다이오드 해석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다이오드가 자, ON이 될지 오프가 될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ON이 되려고 하면 이 다이오드의 컷인 볼티지,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켜지는 전압 이상의 전압이 걸려야지 다이오드가 ON이 되고요. 다이오드가 오프가 되는 거는 컷인 볼티지보다도 작은 전압이 걸리면 다이오드는 오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이오드가 ON이 됐다는 뜻은 어떤 겁니까? 다이오드가 ON이 됐다는 뜻은 다이오드를 숏, 선으로 간수할 수 있다는 거고 다이오드가 오프가 됐다는 뜻은 다이오드를 선이 끊긴 오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이오드의 전압을 봅시다. 다이오드의 전압은 양극, 에노드가 플러스, 음극, 캐소드가 마이너스. 자, 이렇게 정했을 때 그 다이오드 전압을 보통 VD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VD가 컷인 볼티지, 보통 얼마예요? 0.7V로 생각하는데 이 컷인 볼티지보다 크게 걸리면 이 다이오드는 ON이 돼서 숏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전원이
전압이 얼마 이상 걸렸을 때 부하 쪽으로 전력을 전달할 수 있나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봐야 됩니다. 다이오드의 왼쪽이 플러스가 되고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때 여러 회로가 이제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다이오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이오드 입장에서 생각할 때 플러스 쪽에 걸리는 전압은 VS 전압이 플러스 쪽에 걸리게 되고요. 자, 다이오드의 마이너스 쪽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분명히 전류가 흐르면 전압 강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전류는 다 0이라고 가정합니다. 실제 전류가 0일 필요는 없지만 그냥 전류가 0이라고 가정해요. 왜 가정하는가 하면 저항을 통해서 일어나는 복잡한 전압 강화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항을 통과하는 전압은 예를 들어 여기 1V가 왔으면 이 통과하면 원래 전압이 떨어져야 됩니다. 옴 법칙에 따라서 전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1V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뭔가 복잡한 이론인 것 같지만 별게 아니고 옴 법칙 델타 V는 IR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전류가 0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IR은 어떻게 곱하든 저항이 아무리 크든 작든 0입니다. 근데 이 IR이 0이라는 뜻은 델타 V가 0이라는 뜻인데 델타 V는 뭔가요? 이 델타 V는 플러스 쪽에 있는 전압을 마이너스 쪽에 있는 전압으로 뺀 겁니다. 이게 0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플러스 쪽 전압하고 마이너스 쪽 전압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통과하더라도 전압이 안 바뀌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왜?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질을 쓰기 위해서 이 해프웨이브 렉티파이어 회로에서는 맨 처음에 다이오드의 온오프를 판정할 때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전압이 있는데요. 이 접지에 있는 전압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접지에 있는 전압은 저항을 통과하게 되면 전압이 바뀌어야 되는데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압도 0이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쪽 전압이 뭐예요? 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자, 플러스에 있는 전압 빼기 마이너스에 있는 전압이라고 했는데요. 플러스에 있는 전압은 내가 걸어준 전원의 전압 VS가 되고 마이너스 쪽에 있는 전압은 전류가 흐르지 않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접지가 올라와서 0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VS라는 전압이 됩니다. 그러면 전원 쪽에 걸리는 전압이 0.7V, 컷인 볼티지인 0.7V 이상이 되면 이 다이오드는 ON이 됩니다. ON이 돼서 다이오드의 ON에 대한 등가 모형, 그러니까 equivalent circuit을 사용하면 쉽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걸어주는 전압이 0.7V보다 미치다. 그래서 뭐 0V, 마이너스 1V, 마이너스 2V 이런 포워드 바이어스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다이오드를 온시켜주지 못하는 전압이 걸린 경우는 다이오드가 오프가 되고요. 오프인 경우는 등가 회로를 복잡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다이오드의 오프에 대한 등가 회로는 오픈이다. 뭐 어렵게 썼지만 그 회로를 이런 식으로 원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끊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다이오드가 ON인 경우 외부에서 걸어주는 전원 전압 VS 전압이 0.7V보다 커서 다이오드가 ON이 되는 경우를 봅시다. 자, ON에 대한 등가 회로를 우리가 배웠는데 가장 이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이디얼 다이오드와 다이오드의 컷인 볼티지에 해당하는 0.7V죠. 컷인 볼티지에 해당하는 전압원, 그 다음에 AC 저항에 해당하는 RD. 이 RD 저항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RD 저항은 근사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정확하게 구하는 것은 사람이 대수적으로 풀 수가 없는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계산하기보다는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면서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간략화를 추구하면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RD 저항, 다이오드의 스몰 시그널 저항에 해당하는 이 RD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요. RD 저항은 간단하게 우리가 V는 IR처럼 그러면 R은 V를 I로 나누면 되잖아요. 자, 이걸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자회로에서 이 스몰 시그널 저항을 구할 때는 규칙이 다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를 사용하고 반도체에 PN 정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PN 정션의 캐리어 흐름을 간주하는, 관리하는, 제어하는 핵심적인 전압은 온도에 대한 등가 전압입니다.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에 나왔던 등가 전압, 온도에 해당하는 등가 전압 VT를 적어주는데 얘는 대략 26mV,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상온의 경우는 26mV입니다. 그 다음에 I가 중요한데 I는 이 소자를 흐르는 전류입니다. 이 소자를 흐르는 전류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ID가 됩니다. 이건 내가 전류를 얼마 흘리는가에 따라 다른데 보통 뭐 5옴, 10옴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은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로를 이제 풀면 되는데 이 회로를 풀 때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어렵게 풀지 않기 때문에 과감히 이 5옴에서 10옴짜리 저항은 그냥 0옴이라고 간주하고 대충 풀어냅니다. 뭐 문제의 정확도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교류 해석을 특별하게 하지 않고 뭐 아주 적은 전압을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 RD 저항을 굳이 우리가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없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그러면 0.7V보다 그 높은 전압이 전달이 부하 쪽으로 되게 되면 여기에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걸리니까 여긴 전압이 높고 여긴 전압이 낮아요. 그래서 VS 전압이 여기에 전해지는데 이 전압은 다이오드의 커팅 볼티지 영향으로 VS-0.7만큼 떨어져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건 전압원이 있다고 등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VS 빼기 0.7 한 게 어디에 걸립니까? 출력에 걸리는 거죠. 출력에 걸리면서 부하 쪽으로 전류도 흘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걸어준 전압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0.7V 떨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자, 입력 전압이 플러스인 반쪽 파동을 봅시다. 해프 웨브를 보면 여기보다 전압이 얼마만큼 0.7V보다 떨어져서 파란색 전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전압은 부하에 걸리는 출력 전압이 됩니다. 자, 전압이 떨어지긴 했지만 걸어준 입력 전압하고 같은 모양으로 생기는 거죠. 자, 그걸 전압에 대한 전달 그래프로 보면 자,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입출력 관계는 기울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비례해서 나옵니다. 입력이 커지면 출력도 커집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0에서 그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언제 커팅 볼티지에서 생깁니다. 커팅 볼티지보다 크면 출력의 전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력의 전압이 나오기 시작해요. 기울기는 얼마인가 보면 과감하게 스몰 시그널 저항을 0이라고 놓으면 얘는 1입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은 같은 기울기로 나옵니다. 같은 기울기로. 그래서 입력을 1V만큼 키우면 출력도 1V만큼 커지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쉽고요. 근데 전압이 0.7V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0.7V보다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보면
0.7V보다 떨어지게 되면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는 오픈이 됩니다. 회로가 오픈이 돼서 전류가 등가 모형을 얻기 위해서는 0이라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전류가 흐르고 있잖아요. 자, 흐르고 있는데, 자,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컷인 볼티지보다 적게 되면 전류 자체가 정말 0이 됩니다. 0이 돼서 회로가 이제 끊긴 상태에서 전류가 0이라서 부하 쪽을 보면 이 부하 쪽에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하에 나오는 출력 전압은 접지에 있는 전압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컷인 볼티지보다 낮아지는 전압에서는 출력 전압은 항상 0V, 출력은 0V가 나오게 되고, 이 출력 그래프에서도 컷인 볼티지보다 작으면 출력은 0V로 나오게 됩니다. 다이오드가 켜졌을 때 이 half-wave rectifier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등가 회로를 써야 되는데요. 자,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얼 다이오드는 켜졌습니다. 켜졌으니까 숏으로 바꿔주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전원이 몇 개 있습니까? VS가 있는데 이 VS의 전압 방향하고 컷인 볼티지의 전압 방향은 반대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VD0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0.7이라고 이걸 간주를 했습니다. 그럼 전압은 항상 떨어져서 출력 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전압이 올라가면 이상하잖아요. 내가 걸어준 전압보다 올라가는 거는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으니까 내가 걸어준 전압하고 전압이 떨어져서 되는 거고, 그걸 나타내 주는 게 전압의 높고 낮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정상적인 병렬이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만 이 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는 밑에가 플러스 위가 마이너스 이렇게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걸어준 전압 자체는 얼마? VS-0.7만큼 전압이 걸어주게 되고, 저항은 얼마 있습니까? 저항은 회로가 직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체 등가 저항은 RD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럼 전류는 I는 R을 가지고 V를 나누면 되니까 R이 얼마예요? R이 RD 더하기 R. 그 다음에 전압은 VS 빼기 0.7이 되고, 이 전류가 어디에 전압을 만들어 줍니까? 저항 R이 있는 출력 쪽의 전압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VO는 I 곱하기 R이 돼서, 자, R 더하기 RD를 R 해주고 VS 빼기 0.7이 됩니다. 이게 출력 쪽에 나타내는 전압, 그 다음에 출력 쪽에 흐르는 전류의 관계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과감하게 RD를 0으로 하면 출력은 입력하고 선형 비례한다. 다만 컷인 볼티지보다는 커야만 출력이 나타난다 하는 거고, 전류는 어떻게 되나요? 전류는 VS 빼기 0.7을 이번에는 R로 나눠주면 된다. 이만큼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른다 하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계산은 근사 계산입니다. 정확한 다이오드 방정식, 지수함수를 풀어서 답을 낸 게 아니고 근사적으로 풀었어요. 근데 근사적으로 풀었더라도 다이오드의 전압은 크게 바뀌진 않기 때문에 스파이스로 계산한 결과하고 우리가 수작업으로 계산한 결과는 아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푼 이 방식이 회로를 분석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숙달이 되면 굳이 이런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지, 다이오드를 타고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지, 부하 쪽에 전력을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는지 쉽게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half-wave rectifier를 계산한 full-wave rectifier를 알아보겠습니다. full-wave rectifier는
해프웨이브 렉티파이어와는 다르게 다이오드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다이오드를 두 개 사용한 만큼 특성은 해프웨이브 렉티파이어보다는 더 좋아져야 되겠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 장치는 코일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전압을 변경하기 때문에 변압기, 트랜스포머라고 부릅니다. 트랜스포머는 코일 두 개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철심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철심을 통해서 전원 코일에서 만든 자기장이 부하 코일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전류 자체가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장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변압기와 다이오드 두 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부하 쪽 코일은 중앙을 따서 접지를 시킵니다. 0V로 접지를 시켜줘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번 봅시다. 자, 전압이 정상적으로 플러스가 걸렸다. 그러면 전압은 위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밑에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자, 위쪽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리긴 했는데 위가 전압이 높고 아래쪽은 전압이 0V입니다. 그리고 이때 걸어준 이 플러스 전압이 0.7V 이상이기만 하면 D1이라고 하는 다이오드는 ON이 됩니다. ON이 돼서 전류가 어디로 흐를 수 있습니까? 부하 쪽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부하 쪽으로 흘러서 부하의 전압을 만들어 주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전압은 위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만큼 전압이 가해질 수 있어요. 근데 밑에 D2 다이오드를 보면 자, 센터 탭에 의해서 전압이 0V가 걸렸는데 자, 이 플러스라고 하는 쪽이 0V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쪽은 전압이 더 낮겠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0.7V가 걸렸다고 하면 이 마이너스 7V가 다이오드 D2 쪽에 전압을 만들어 주는데 자, P타입 반도체 그러니까 에노드 플러스 에노드 쪽에 전압을 마이너스 0.7V를 걸었기 때문에 자, 이때에 다이오드는 당연히 끊기게 되겠죠. 컷인 전압을 넘어서는 전압이 걸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다이오드는 끊기게 됩니다. 다이오드가 끊겨 있기 때문에 연결은 D1만 연결이 돼요. 그래서 D1에 의해서만 전류가 흘러서 저항 쪽에 전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압이 바뀌어서 교류기 때문에 한 번은 플러스로 가고 한 번은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로 간 경우에 자, 이 전압이 어떻게 걸리는가 보면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전압이 밑에가 플러스고요. 위에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똑같이 중앙이 접지가 됐습니다. 접지가 됐는데 D2부터 보게 되면 D2에 걸어주는 전압은 아래쪽이 플러스, 위는 0V. 그러니까 0.7V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0.7V 이상이 걸리면 D2 쪽에 전류가 흐르겠죠. 흘러서 어떻게 되나요? 선을 따라서 연결돼서 저항 쪽으로 가는데 저항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보면 플러스 전압이 들어왔을 때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전압이 플러스가 됩니다. 위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신기하게 전원 쪽 전압이 위가 플러스가 되게 들어왔을 때도 저항 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위에서 밑으로 흐르고요. 전원 쪽의 전압이 밑에가 플러스가 되게 들어왔을 때도 흐르는 전류, 저항 쪽에 흐르는 전류는 위에서 밑으로. 그래서 똑같이 전압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걸리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다이오드 두 개와 변압기를 이용한 구성은 걸어주는 전압의 파동을 전부 다 쓰기 때문에 플레이브,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전파, 파를 전체 다 쓴다고 해서 전파, 렉터파이어, 전파 정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이오드 회로에서
D1도 한번 볼까요? D1은 보면 밑에가 0V인데 플러스이고 위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쪽보다는 마이너스 쪽이 전압이 확실히 낮다는 뜻이죠. 근데 플러스인 쪽이 0V니까 마이너스 이쪽은 전압이 마이너스 걸릴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0.7V가 걸렸다고 하면 이 다이오드의 플러스 쪽에 얼마가 걸린 겁니까? 0.7V가 걸린 겁니다. 7V 걸렸는데 얘보다 이쪽이 전압이 더 높아야 되는데 높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게 돼서 D1 쪽의 다이오드는 끊어지게 됩니다. D1 쪽의 다이오드는 끊어져서 D2 쪽의 다이오드만 ON이 된 상태에서 전압이 흐르게 됩니다. 자, 이걸 시간 영역의 그래프로 보게 되면 다이오드의 이 정유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검정색이 이제 전원의 전압입니다. 전원의 전압. AC 전압원 전압이 검정색으로 변할 때 이 파란색은 R에 걸리는 전압인데 특이하게 신기하게도 R에 걸리는 전압은 항상 플러스 전압만 나오게 됩니다. 항상 플러스만 나오게 되는 재미난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회로는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런 회로는 자, 우리 집에 220V AC 전압이 들어올 때 얘를 이용해서 DC를 만들고 싶습니다. DC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전압 혹은 마이너스 전압처럼 전압이 일정해야 됩니다. 전압이 일정하니까 이 전압이 일정한 상황에서 부하를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류도 일정하게 흐르겠죠. 그래서 220V 교류를 DC로 바꿀 때 필요한 소재 중에 하나가 다이오드가 포함된 렉터파이어입니다. 근데 제품의 이제 품질을 보면 헬프웨이브 렉터파이어보다는 풀웨이브 렉터파이어가 더 좋죠. 왜냐하면 풀웨이브 렉터파이어는 플러스로 들어오는 전압, 마이너스 들어오는 전압 관계없이 다 전압을 플러스로 만들어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입출력 그래프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력을 가로축에 쓰고 출력을 세로축에 쓰면 자, 컷인 볼티지보다 더 전압이 높게 들어오면 컷인 볼티지보다 더 높게 들어오면 그 전압은 플러스로 나오게 되고요. 컷인 볼티지보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또 크게 들어오더라도 밑에 있는 D2가 연결이 돼서 저항 쪽에는 플러스 전압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플랩 렉티파이어는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나쁜가 하면 자, 우리가 이 AC에서 만든 전압은 이 VS만큼 만들었습니다. 자, 이 VS만큼 전압을 이 VS라는 전압을 두 개 만들었는데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쓰는 거죠. 하나만 써서 실제 만들어내는 전압은 얼마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이 VS 중에서 전압 VS 하나만 만들고 이 VS 전압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이오드의 컷인 전압만큼 이제 떨어져서 얘가 부하 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주는 전압의 많은 부분이 이제 없어져서 부하 쪽에 연결이 된다. 물론 헬프웨이브 렉티파이어보다 좋은 점은 플러스 전압이 들어오든 마이너스 전압이 들어오든 항상 전압을 플러스로 바꾸어 준다. 이런 거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헬프웨이브 렉티파이어, 풀웨이브 렉티파이어 다음으로 중요한 렉티파이어인 브릿지 렉티파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릿지는 우리말로 하면 다리 역할인데 회로에서 브릿지라고 하면 회로가 대칭이면서 중앙에 이런 다리를 놔서 다리에서 특성을 뽑게 되면 얘를 우리가 브릿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브릿지 렉티파이어를 보면 풀웨이브 렉티파이어하고는 또 다르게 다이오드를 4개를 사용을 합니다. 다이오드를 4개를 쓰고 변압기에 탭을 떼는 부분이 있었는데 걔가 없어요. 걔가 없는 상태에서 브릿지 렉티파이어가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압기에
센터 탭이라고 하는 중앙에 선을 따서 접지를 시키는 부분은 없는 것은 장점이긴 하지만 다이오드는 4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리한 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브릿지 렉티파이어가 동작되는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압 쪽을 보면 전압 쪽은 예를 들어 위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면서 다이오드 2개를 지나기 때문에 자, 걸어주는 전압은 이 다이오드 컷인 볼티지 2배보다도 이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압은 다이오드 2개를 켤 수 있겠죠. 자, 어떤 2개인가 보면 자, 선이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여긴 전압이 플러스입니다. 자, 플러스면 이 다이오드의 PN을 보라고 했죠. PN을 보는데 P는 포지티브, N은 네거티브니까 P 포지티브 쪽에 플러스가 걸리면 이 다이오드는 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다이오드를 보면 N 쪽에 플러스가 걸렸죠. 이건 보나 안 보나 리버스 바이어스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내가 걸어주는 전압은 0.7V의 2배인 1.4V가 걸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다이오드 한 개는 충분히 켜집니다. 그죠? 얘는 다이오드가 ON이 되는 거 봤고, 그 다음 밑에 한번 봅시다. 밑에 보면 자, 밑에는 전압이 마이너스가 걸렸습니다. 마이너스 걸렸는데 얘는 지금 P형이고 얘는 N형입니다. N형 쪽 마이너스에 정상적으로 걸렸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다이오드는 ON이 될 수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다이오드는 보면 전압이 밑에가 마이너스고 위는 추적을 해봐야 되겠지만 플러스가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PN으로 봤을 때 P가 플러스가 걸리고 N이 마이너스가 걸려야지 포워드 바이어스인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리버스 바이어스라서 회로가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가 플러스가 되도록 전압이 걸렸을 경우는 다이오드가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 켜지고 또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켜집니다.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일어나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여기 저항은 오른쪽 편이 플러스, 왼쪽 편이 마이너스가 되도록 전류가 흘러서 전압도 그런 형태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류니까 전압이 돌아서 이제 밑에가 플러스가 되고 위가 마이너스가 됐다. 자, 이 경우도 걸어주는 전압 자체는 마이너스 1.4V, 컷인 전압의 2배인 마이너스 1.4V보다는 더 작게 이제 걸렸다라고 하면 자, 다이오드를 한번 온오프를 봐야 되는데요. 자, 밑에 이 부분은 이제 플러스가 되고 위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PN을 봐야 되는데 얘는 N이고 얘는 P니까 이쪽이 켜질 가능성이 있죠. 위도 보면 자, 마이너스를 걸었는데 왼쪽 편에 있는 다이오드는 N하고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 편은 P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쪽이 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워드 바이어스는 켜지고 리버스 바이어스는 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켜지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끊어집니다.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흘러요? 전류가 이런 형태로 이제 흐르게 되는데 저항 쪽을 보면 저항 쪽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왼쪽 편이 마이너스고 오른쪽 편이 플러스가 되도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류가 항상 흘러요. 그러면 걸리는 전압도 전원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관계없이 항상 동일하게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부하저항에서는 흐릅니다. 자,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이 그림입니다. 자, 교류는 플러스도 갔다가 마이너스도 가는데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항상 플러스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